체코봉의 오지랖 상담소입니다. 오랜만에 또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내용이 또 여러분들도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공유를 한번 해드릴까 하고요. 오늘 내용은 용도 변경에 관한 또 내용인데, 문제는 처음에 용도 변경이 아니라 요거는 용도 변경의 환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저하고 메일을 한번 보시면서 요 사례 보시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한번 해 봅니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 변경에 관해서 메일 온 내용을 저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체코본 선생님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안산에 계신 분인가봐요. 건물 4, 5, 6층이 요양원으로 임대를 10년간 했고요. 5층, 6층은 여관 용도,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요양원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4층은 근세 용도였는데 요양원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바꿨겠죠. 이번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요양원이 나간대요. 10년이 돼서 나가나봐요. 용도 환원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 층은 4, 5, 6층을 전부 근생으로 환원해달라는 입장이고, 요양원 측은 용도 변경은 임대인이 하라는 입장입니다. 금액이 적으면 그냥 수용하겠는데 금액이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용도 환원의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야, 이게 진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금액이 지금 조금 적으면 어찌 좀 서로 양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기 계약 시에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요, 만기 시 원도면 내지는 준공 상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인테리어에 관한 사항이죠. 인테리어가 되어 있거나 내가 했었을 때 이거를 원상복구를 원도면이나 준공 상태로 원타령 복구를 하고 간다, 요 내용이 있고요. 처음에 용도에 관한 사항은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적을 때 임차인이 비용을 내서 용도 변경을 하고 임대인은 수용을 한다, 적극. 이 내용은 저희가 들어가는데, 만기 시에 용도는 환원을 한다라는 내용을 잘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요양원이나 아니면 여관 용도에서 요양원을 받고 근생에서 요양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부동산 쪽에서 진행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만기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사실은 저도 여태까지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17년간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버리는 거죠, 현재 상황이. 자, 그래서 이게 법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제가 그냥 봤었을 때 판단상으로는, 법상으로는 원상복구의 인테리어 원상복구 자체 플러스 그 용도의 자체에 대한 원상복구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시행을 해서 시간이 걸리고 서로 분쟁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10년간 그래도 임차인으로서 어찌됐든 제가 월세를 잘 받았고 서로의 관계가 됐는데, 이걸로 법정으로 가는 거는 좀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하고요. 이거는 몰라요. 제 생각이지만은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할 부분인데, 용도 변경을 누가 해라 네가 해라 이제 분쟁이 가게 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긴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이 조금 불리할 것 같긴 해요. 임대인이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 임차인이 자기의 필요로 해서 바뀌었으니까 나중에 나간 다음에 원상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는 인테리어뿐 아니라 용도 변경 자체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법으로 가게 되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가 이제 어찌됐든 리스크가 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수천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조금 최대한 견적을 여러 군데 좀 알아봐서 조금 저렴한 데를 찾으셔가지고요. 임차인도 그래도 여태까지 10년간 또 임대료를 받고 임대인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상호
뭐 한 어느 정도 몇 대 몇 정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반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6대 4, 7대 3이 될 수도 모르겠지만 요거를 잘 협의를 하셔서 법으로 가기 전에 요거를 갖다 협의를 해서 요 부분을 갖다가 서로 조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건 용도 변경을 갖다가 처음에 계약 시에도 이거를 갖다가 기재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만기 종료 시에도 용도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갖다가 꼭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기재가 돼 있다고 하면 이런 분쟁 자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용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용도다 보니까 뭐 금액도 많이 들고요.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현명하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잘 상의하셔갖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용도 변경 환원에 관해서 자, 이렇게 상담을 좀 드려봤는데요. 요거를 하면서 저도 좀 느낀 게 앞으로는 우리가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그 원상복구 조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복에 대한 기준을 적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용도 변경을 했었을 때 차후에 만기가 됐었을 때 그 용도 변경의 환원의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계약서에다 기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뭐 나는 그런 적 없다. 이게 또 그 사이에 그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임차인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재를 안 해놓게 되면 이렇게 큰 금액으로 서로가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원상복구 조항은 보통 많이 적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현실 상태에서 임대하며 만기 시 원도면이나 준공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라는 조항을 적는데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용도 자체는 이러이러해서 임차인이 뭐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변경은 하지만 임대인 보통은 이제 임차인이 자기가 필요로 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면 허가가 안 나니까. 근데 만기 시에는 사실은 원상복구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가 안 되면 또 임차를 올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했었을 경우에 용도 부분도 임차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고 나가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적어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거봉의 오지랖 상담소 오늘도 조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상담 내용 드려봤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뭐 궁금한 내용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 이쪽으로 해서 저한테 뭐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내지는 제가 뭐 어찌됐든 간에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책거봉의 오지랖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